네, 오늘의 서울의 날씨는 흐릿한데 시장의 방향성도 약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잡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약간은 쉬어줄 때 또 종목을 빠르게 잡아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AS 전략부터 챙겨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원택입니다. 원택은 끊이질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원택은 지금 이제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가량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23%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들어오고 있고 월봉 차트로 보면 2022년대 그때를 좀 재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지 AS 전략 어떻게 해볼까요? 네, 원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이 제품은 올리지오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원택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뜯어봤더니 올리지오 자체 장비의 어떤 미용 의료기기 장비의 매출도 늘어났지만 추가적으로 소모품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회사의 제품이 수출되고 있는 국가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 성장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AMP사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올리지오라는 제품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택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상 이 미국 판매 업체가 관세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세 충격에서도 자유로운 종목이니까요. 단기 노이즈에도 노출되지 않아서 좀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1,000원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택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고요. 관세로부터 무풍지대에 속한다라는 모멘텀도 여전하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도 발굴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관세 역풍에도 TSMC는 지난달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TSMC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또 반도체를 향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관세다 뭐다 해서 반도체 수요가 예전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그 족쇄를 정말 이제 풀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뉴스의 행간의 의미 어떻게 파악하셨을까요? 일단 지금 TSMC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우려감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전방 산업의 AI 관련된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TSMC 입장에서도 실적 전망치에 대한 가이던스를 전혀 하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쳐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거거든요. 공장 증설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걸 감안하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미래에 우리 제품들이 더 팔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증설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AI 시장에서의 어떤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이제 정점을 찍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도 사실 고율의 관세를 반도체 쪽으로는 부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TSMC와 관계를 한번 본다면 고율의 관세를 만약에 TSMC한테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서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TSMC가 이 부과된 이
관세를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가전제품이라든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전가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 지금 미국 정부라든지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완화된 관세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또 보시면은 이 미국이 지금 AI 수출 통제도 지금 폐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반도체 쪽으로 관세에 대한 어떤 부과를 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세 때문에 저가권까지 내려와 있는 아주 실적 좋은 종목들은 잡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특히나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업황 때문에 좀 밀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을 잡아 놓으신다면 단기도 괜찮지만요. 올해 하반기까지 상당히 편안하게 베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MC가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만큼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이쪽으로도 함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볼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PSK홀딩스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HBM, 두 번째는 호실적 전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HBM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 HBM4를 양산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가시화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BM4라든지 일단은 신제품에 대한 출시 계획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 뭐 사우디 뉴스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사우디 쪽으로 또 대량의 AI 칩을 또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AI 칩도 잘 팔리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HBM 수요도 계속 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SK홀딩스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적인 면이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메모리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데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두 장비가 HBM 공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가는 좀 내려와 있지만 장비는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우상향. 그런데 아쉽게도 반도체 쪽에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는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가장 저평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너무나도 탄탄합니다. 메모리 3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 수요면 견조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AI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공급 계약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만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 회사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요.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권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메모리 3사를 모두 다 고객층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또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앞서서 실적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실적이 지난 4분기까지 정말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워낙에 환경 자체가 좀 그랬잖아요. 네. 근데 1분기 실적 어떨지도 궁금하고 만에 하나 막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도 앞으로 전망이 더 좋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해도 될지. 일단은 근데 실적에 대해서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연 저점 구간에 있거든요. 약간의 반등은 나왔어도 장기 차트로 보시면 상당히 저가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분기 실적은 1분기 때 조금 주춤할 수 있지만 연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의 안정성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하면 역시나 매력적이고 사실 이 동종업계 이제 피어그룹이 보통 지금 55배 정도에서 PR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우 8배, 9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 순이익을 감안한 PR을 산출한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극저평가 구간이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봐주셨는데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목표가는요. 사실 이게 85,000원 이상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가격이 현재 기준으로 37,800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저평가된 구간이고요. 상당히 상승률이 많이 열려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년 정도 차트를 봤을 때 주요 1매물대의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목표가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으로 전 저점 영역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5만 원까지는 노려보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관련한 뉴스인데요. EU 당국자 이 체코에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진짜 이 원전은 언제쯤 마음 편히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뭐 원전이 약간은 오른다고 해도 체코 원전 이슈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지금 체코 이제 계약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네. 무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연이 된 건데 이게 프랑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거는 그런 네, 상황이죠. 발목을.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지만 일단은 지금 체코 정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와 이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법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와 체코가 계약을 하지 못하게 이의 제기를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게 이의 제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한국과 이제 계약을 하겠다라고 사전 승인을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체코 원전 수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EU의 한 이제 고위급 위원이 또 한번 이제 딴지를 걸었는데 네. 이분도 지금 어떻게 알아보니까 프랑스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게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좋을 건 없습니다. 이거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고 이번 사업이 체코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이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부분들인데 일단 기술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준은 거의 일정에 대한 지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있을지언정 최종 계약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길 때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확실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코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기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수주까지 또 따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훨씬 더 주가는 상단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원전주는 1년, 2년 동안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봐야 하는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진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계측기 강자입니다. 우진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우진은 이제 계측기 관련된 기업인데 일단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계측기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산업용 계측기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국내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대주로 있는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정비 쪽에서 또 선도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다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 또 한번 키워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들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까요?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진 같은 경우 이제 재무 요약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연도별로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이 계측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수출 쪽에서도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한 주가와 그리고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대비했을 때 사실 주가도 굉장히 싼데요. 피어 그룹이 30배 이상에서 보통 주가가 PER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라인 중요해 보입니다. 우진이 좀 올라오다가 살짝은 또 횡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오늘 오히려 0.5% 정도 살짝 밀리고 있는데 크게 밀리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한번 하락할 때 매수의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요.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상단 저항선을 고려해서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